네, 곧 이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수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이제 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도 이게 수요일 금요일 날 올리니까 말이 이제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곧 이어서 촬영을 함에도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사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현재 2022 국민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패널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패널이라기보다 이제 거기 위원이라고 할까요? 이제 국민위원인 거죠. 거기에서 참석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화요일이니까 지지난주가 되겠군요. 지지난주에 이제 온라인 권역별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저는 위압감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를 보고 싶었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조가 어, 현직 교사분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조들도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도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장학사님도 계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교육학을 물론 좋아하고 또 이 부분을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자리였더라고요. 물론 저 참석했을 때도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교육 과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그리고 저는 현장에 이제 현장 학교나 이런 데는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또 그런 분위기를 또 경험해 보셨고 대학 교수님들은 또 나름의 대학교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론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후기 아닌 후기인데요.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안내라기보다 제가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좀 할 이야기가 생겼다고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듯했고요. 또 다음 기회가 또 있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된다면 또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뭐 그런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꺼낼수록 그리고 또 들을수록 저 스스로에게도 현장에 계신 분들께 배우는 자리가 되니까 정말 일석이조가 되겠더라고요. 또 나름의 저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블로그라는 공간을 통해서 꺼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인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원은 아니죠. 이제 차시라고 하는 게 맞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네요. 자, 두 번째는 조금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분 계수 그리고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의미가 같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미는 같습니다. 예, 의미는 같은데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미분 계수 그래서 differentiable coefficient라고 이야기를 붙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좀 복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평균 변화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뭐였냐면 함수가 존재했을 때 두 점의 기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에 대해서는 라지 A 그리고 라지 B라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어떤 그래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델타 X를 B-A라고 정의를 했고 델타 Y를 Y에 대한 변화량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다음의 기호를 쓰기 시작했고 델타 X분의 델타 Y를 통해서 B-A분의 F B-FA 이 부분을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증분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다음의 기호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는데 순간 변화율은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없습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극한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존재를 해야지 순간 변화율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리미트라는 것을 붙여서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보내는 이러한 상황을 연출했고 리미트를 한 번 더 써줘야겠죠. 극한. 자, x의 증분이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다음에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물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순서도처럼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그리니까 좀 그림이 이상하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극한값 존재하냐? 그랬을 때 yes가 있고 no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지금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부터 여러분이 볼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순간 변화율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까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대체 순간 변화율이 뭐예요? 우리가 미분을 배웠지. 미분을 아직 배우진 않았죠. 미분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 라고 본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가지고 좀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왜 A랑 B랑 했을 때 그리고 A, B'랑 했을 때 직선을 그렸을까요?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맞아요.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도 맞는데 이 과정 자체는 미분한 겁니다. 놀랍게도 미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미분의 계수라고 붙이는데 이 미분 계수라는 얘기는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갑자기요? 그럼 대체 이 미분이라는 얘기가 뭔데?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미분은요, 정확하게 그냥 지금 바로 설명을 할게요. 이건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분은요, 네, 직선입니다. 그리고 미분 계수가 있어요. 미분 계수는요, 네, 순간 변화율이고요. 이것을 얘기하면 네,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말 다 했죠. 미분은 직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곡선에서 점 두 개 잡아놓고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랬을 때의 그 직선이 네, 미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분한 결과를 놓고 본 거죠. 그리고 미분 계수가 뭐냐면 그 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려지는 기울기,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이제 미분 계수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음, 여기서 의미를 어떻게 담을까 고민이 되는데, 교과서에서 설명이 뭐 잘 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보지 못한 교과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교과서가 몇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헷갈려하거나 궁금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적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물론 뭐 나중에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당황스러우니까 말이 빨라졌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황은 안 했고요. 다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알아가는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미분 계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분 계수는 그 순간 변화율이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두 점이 굉장히 촘촘했을 때 나타나는 직선의 기울기 값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기호가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미분 계수를 구하게 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데요. 이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기호를 작성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기호죠. 네, 바로 F 프라임 A라고 읽습니다. 프라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F 다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는 절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A라고 읽는 것이 정확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송출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판서가 좀 만족스럽네요. 제 개인적으로 뿌듯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컨텐츠도 다뤄보고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도 다뤄볼 예정이라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1번 영상보다는 좀 짧지만 그래도 오늘 좀 의미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강조를 좀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네, 기울기고요. 순간 변화율은 미분 계수이면서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두 점 촘촘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값이라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을 읽는 방법은 f 프라임 a, 그리고 나타내는 방법은 네, 마지막에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미분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